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후보자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미있지. 웃어요, 웃어. 성격 이상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저기 이분 들이세요. 왜 안 들으시고? 제 성격에 의원님. 대해서 아니, 왜 스마트 이상하다고 영수증 낼 하십니까? 거예요?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어머 이게 본인이 지금 웃을 거짓말을 상황이에요? 해가지고 이 상황이 이건 벌어졌는데 이상해요. 웃는 어떻게 거. 웃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공한 제공자가 아유.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캡처본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그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스마트 영수증을 낼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 스마트 영수증 그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입장 자, 바뀌었죠? 노정면 의원님, 저 아유, 잠시 진짜. 정회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열리는 건 처음인데 오늘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된 거냐 자발적이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역사관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논쟁적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 그러면서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이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했다. 논란이 되자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MBC 하나 지키겠다고 이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든 바뀌나. 국회 과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18에 대한 대통령의 말에 말과 동의합니까?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향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랬고 언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진숙 후보자가 87년에 MBC에 들어왔는데요. 제 이제 9년쯤 후배가 되고 그 뒤에 아마 9년 정도 같은 MBC에 있었죠. 그때까지는 참 아끼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그다드 종군 기자로서 국민들에게 늘 이름이 알려졌었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이제 국민들께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사의 간부가 돼가지고 후배 기자들을 유배시키고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방송 장악의 선봉장으로 등장하면서 그때 알려진 이름은 악명이었죠. 참 그 두 가지 얼굴을 대면하게 돼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후보자가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모습,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 노조를 탄압했을 때 모습, 그 두 모습 중에서 어떤 면이 본질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되게 이제 그 전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좌에서 극우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되게 내부에 자기 분열 증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웬만하면 변치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 변하려면 그 동인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은 과도한 자기 욕심, 출세욕이라고 할까요? 권력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것이 이진숙 후보자를 변절하게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92년도에 이진숙 기자가 아마 5년 차쯤 기자 때 공정방송을 내걸고 MBC 노조가 50일 파업을 벌일 때 가장 격렬하게 앞장서서 투쟁했던 기자거든요. 예. 그때 공정방송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노조를 사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조가 보도국장 편성국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도국 국원들이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걸 맞서서 싸웠던 기자인데 이제 정반대로 그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총을 거꾸로 잡고 이제 노조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글쎄요 자다가 보면은 어떤 게 자기가 진짜 이진숙 A가 진짜인지 이진숙 B가 진짜인지 예.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어록 중에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한번 줘봐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진숙 후보자를 변질시킨 것은 권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출세욕,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뚜렷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5.18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본인이 이제 가치관과 역사관을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 이제 회피해 갔는데요. 어쨌든 그 5.18을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최대 후원자인데다가 또 본인이 그 좋아요라고 쓴 댓글이 누른 댓글이 뭐냐면 5.18이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예. 하는 글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극우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서너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5.18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은 그 5.18이 폭도에 의해서 일어난 선동이라는 전두환류의 그런 주장을 믿지 않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가 어떤 배후 세력에 조장됐다, 유도되고 조장됐다는 그런 발언.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그 인식, 또 세월호 노란 그 세월호 배지에 대해서 참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이렇게 그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것들이 극우의 판별법에 딱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면 본인은 이제 극우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 극우적인 사고의 특징은 이제 거기에 합리성이 없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거기에 예. 인간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인물을 골라서 방송통신정책 감독권을 갖는 그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한 윤 대통령의 용인술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